안녕하세요. 오늘은 칠사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명리 용어 공부도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이제 칠살은 편관이라고 이제 하는데, 예. 일곱 번째 그 자리가 일곱 번째에서 나 일간을 친다 그래서 칠살입니다. 그래서 정관과 다르게 칠살은, 그러니까 내 사주에 이 천간이나 그리고 월지에 칠살이 있는 분들은요, 좀 열심히 보면 좋겠죠.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대세운에서 칠살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해서 이거를 이제 뭐 딱히 음모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 그래도 이제 우리가 칠살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자, 제가 뭐 굉장히 많은 그 영상에서 칠살을 해결하는 방법을 사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편관격에서도 얘기를 했고, 관살운잡에서도 얘기를 했고, 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주에 이렇게 칠살이 있다. 예. 여기 있어도 칠살 있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월지에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칠살 있는 거는요. 칠살을 해결해야 되는 살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예, 중요해서 그래요. 예, 얘는 그냥 관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뭐 천간에서 또 칠살이 온다 이렇게 대세운에서 그러면은 뭐 이 칠살이 엄청 강하게 되겠죠. 예. 그럴 경향이 있다는 걸 염두를 해 두시는 거고, 살을 해결한다고 말할 때는 이렇게 단독으로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뭐 월지를 포함해서 합이 돼서 칠살이 됐다던가 아니면 월지 포함 안 해도 뭐 이렇게 됐다든지 뭐 이렇게 됐다든지 해서 합이 돼서 칠살로 되면 그때는 살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거 중요하죠, 그것도. 자, 그래서요, 칠살을 해결하는 법 빨리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요, 화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인수로 해결하는 거예요. 인수로. 자, 우리가 계속 그 얘기했죠. 살인상생 이런 말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살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약간 강하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야 기억이 잘 나실 것 같은데, 살은 말 그대로 재앙이에요. 재앙. 질병도 되고 사고도 되고, 뭐 작게 오면 뭐 스트레스, 뭐 크게 오면 뭐 우울증, 뭐 여러 가지 되는 거죠. 뭐 수술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문제예요, 문제. 난제라고들 하잖아요. 어려운 문제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칠살은 난제예요. 어려운 문제. 이거 이제 많이 난제라고들 합니다. 자, 이거를 해결을 하는데 인수로 해결을 할 때에는요.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돼?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이제 인수라는 그 십성 자체가 그렇게 뭐 빨리 막 즉각적으로 막 즉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인 상생이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시간도 걸리고 뭐 고통도 수반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칠살이 있으면은 이제 만약에 뭐 이게 보호막이 없다면 바로 일간을 칩니다. 칠살은요 정관하고 달라요. 그래서 얘가 흉신인 거예요. 바로 일간 쳐요. 일간이 약하면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여기 만약에 인수가 있다던가 이러면은 정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면은 살생인 인생비 뭐 이런 식으로 살이 인수로 화살이 돼서 그 무서운 왕이 좀 교화가 돼서 그 힘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일간을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왜
그 생이나 설기가 하는 거는 음양이 다를 때 더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극은 반대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편관은 일관하고 음양이 같을 거니까 정인이 더 살인상생이 잘 되겠죠. 편인보다는. 예. 그래도 뭐 둘 다 살인상생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수가 한마디로 그 나를 치려고 하는 무서운 왕하고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살인상생 되는 사주들은 협상도 잘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인덕이 있어요. 제가 인수는 인덕이라고 했잖아요. 예, 윗사람 덕, 부모 덕, 인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내가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이 무서운 왕을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덕은 인맥이잖아요. 예, 인맥이 좋으면 뭐 그런 뭐 한마디로 뭐 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협상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참으면서 버티면서 이 살을 해결을 하면은 그걸 이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무서운 난제를 오히려 해결을 해서 나한테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살인 상생이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할 건데 무슨 방법이든 간에 실사를 해결하는 사주는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엄청 잘 나갑니다. 예, 그 사주 구성이 아주 성격 사주면요,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이라는 게 꼭 정치인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예, 뭐 검찰 뭐 이것도 해당이 되긴 하는데 권력을 가진다는 거는 내가 속한 어떤 집단에서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에서 그 좋은 점을 내가 더 많이 취할 수 있는 게 권력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인들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나한테 이득을 취하게 하는 그런 게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을 잘 해결을 하면요, 그런 권력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부라던가 부기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직업으로 하면은 뭐 군인, 뭐 경찰, 검찰, 뭐 정치인, 뭐 회사 사장, 대기업 사장, 임원 뭐 다 되는 거죠. 뭐 잘 나가는 의사 뭐 다 됩니다. 그래서 그 편관이 그래서 정관하고 많이 달라요. 평 정관은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정관은 오히려 뭐 인수로 보호를 해줘야 되고 아니면 재로 살려줘야 돼요. 재생관해야 되고 관인생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편관하고 똑같은 관이라고 그냥 비슷한 관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하면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주도 파악할 수가 없고요. 대세운에서 성패를 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 반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항상 유념을 해주시고요. 저 인수 너무 길었네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겁재 합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양인 합살이라는 말도 돼요. 근데 사실 겁재가 더 맞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로는 아니죠. 대부분 뭐 양일간만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칠살이 있으면요, 인수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죠? 말 그대로 겁재로. 또 카드가 또 겁재로 해결합니다. 자, 겁재는 우리 뭐죠? 특징이? 십신의 특징을 잘 알아. 그게 이게 이제 형제, 자매, 뭐 경쟁자, 동료, 친구, 대중 뭐 다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무서운 왕을 내 대신 얘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겁재가 살을 합해서 아예 합살시켜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 이 사주가 구성이 좋다면 이 사람은 겁재의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대중도 되고요. 뭐 형제, 자매 뭐 다 되겠죠. 친구, 뭐 동료. 그러니까 역시 아까 인수로 하살하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이 사람도요. 비겁의 덕이 있는 거니까 인덕이 있는 거예요. 예.
비겁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하면 인덕이 있는 거고 반대면은 인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이 사주에 비겁 많다고 나 인맥 좋고 인덕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비겁들이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할지는 이 구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거 한번 이거는 좀 너무 얘만 하면 그러니까 천간지줄 한번 볼까요? 자, 양간만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경금인데 만약에 편관이 병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겁재가 뭐죠? 신금이죠.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신합하는 겁니다. 예. 병신합이 돼서 이 신금이 내 형제, 이 겁재들이 살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 좋죠. 예. 이거 없는 사주보다 훨씬 좋은 거죠. 이거 없으면 파격입니다. 이 사주는. 이 편관은요. 편관격이든 그러니까 편관격이 아닌 나머지 다른 기타 등등 모든 격이든 양인격 빼고 예. 모두 이 편관은 이렇게 투출하거나 있으면요. 해결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냅두면 안 돼요. 가만히 냅두면 안 됩니다. 편관은. 그러면 그냥 파격사주예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요것만 뭐 이렇게 뭐가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예, 성격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예,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이게 뭐 경금은 양간이고 이게 신금은 만약에 이 사람이 남자라고 치면 음양이 다른 겁재니까 여자 누이죠 누이 여동생이나 뭐 누나가 되겠죠. 그래서 누나를 무선왕한테 시집 보내는 거예요.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할 수 있게 해결을 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많이 뭐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상징적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겁재합살, 양인합살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왜 제가 양인합살이라고 하지 않냐면요. 이렇게 이게 겁재가요. 예전에 양인격 할 때 얘기했는데 이렇게 있으면 양인격이잖아요. 그쵸? 이것 좀 약간 중요한 얘기인데 좀 어려워요. 자, 양인격인 경우에는요. 일단 천간에 올라온 겁재는 양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단 예.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양인격에는요 편관이 용신이잖아요. 그쵸? 이 무서운 양인 이 양인도 이 편관만큼 무섭거든요. 이 무서운 양인을 이 편관만이 다스릴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식재 뭐 정관도 괜찮긴 한데 편관이 훨씬 세죠. 편관이 제일 용신인데 이 합거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거라니까요. 이럴 때에는. 예. 용신을 합거했으니까 오히려 이때는 이 겁재가 나한테 나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양인격을 제외한 나머지 격이나 뭐 기타 다른 격들의 편관이 있을 때를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약간 어렵죠? 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격이랑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겁재 합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자 경우는요, 이제 이 사주가 여자 사주다 이러면은요, 뭐 이게 되게 좋죠. 예, 좋은데, 뭐 약간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다 사주에는요, 그런 말이 있어요. 희기가 같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오는 거죠. 뭐 항상 다 좋을 수도 없고 다 나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여자분이 뭐 이렇게 있었는데 뭐 이런 운이 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우리 되게 좋네요. 이렇게 난제를 이렇게 비겁들이 도와서 해결을 할 수 있으니 되게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운상에서는 그건 대세운에서는 그거는 승입니다. 승. 예. 성패에서 성이에요. 그런데 통변을 할 때는요.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그 여자분이 직장을 다니면 승진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남편하고 이혼도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만약에 나쁜 놈이었다 나한테 되게 신약해서 나쁜 놈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병신합하면요, 나쁜 남자 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이 뭐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 나쁜 놈하고 이혼했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격국을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통변을 할 때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요. 자, 그래서 겁제합살은 그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편관도 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원국에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이 난제,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예, 대인관계도 좋고, 아까 인수로 하살할 때보다 더 아싸라죠, 이 사람은. 그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이렇게 보면요,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도움을 내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도움을 되게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을 받아서 그만큼의 내가 보답을 하면 그 사람은 인덕이 있는 건데, 이제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인덕이 참 많아, 인덕이 좋아,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복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맨날 뭐 이렇게 징징거리면서 울고 다니면은 이제 뭐 불쌍해서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요. 어쨌든 두 개 다 인덕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자꾸 샜는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살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 용어로 이해하시면 더 좋죠. 시간이 또 많이 갔네. 자, 세 번째, 빨리빨리 해야 돼. 자, 식신, 제살이 있고요. 상관, 합살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뭐 많이 얘기했죠. 일단 지워볼게요. 이거로 약간. 얘는 냅둘까요? 네, 얘는 냅두고. 이렇게 하고. 자, 이거는요, 말 그대로 식신으로 이 살을 딱 제압하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관을 이제 제가 좀 이해를 빨리 하게 하려고 죽인다, 뭐 죽여버린다, 뭐 없애버린다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요. 뭐 이렇게 죽진 않죠. 다 있어요. 일단 제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신이 옆에서 살을 억누르고 있으면, 그 이걸 이제 무서운 왕이나 뭐 호랑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되게 무서운 상사, 뭐 무서운 남편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식신으로 임수로 얘를 해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식신의 성향을, 성정을, 특징을 잘 알아야겠죠. 예. 그래서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제가 맨날 얘기해요. 아랫사람으로 이 적을 해결하는 거죠. 아니면 부하 직원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던가, 뭐 자식으로 극복한다던가, 내 재능으로 극복한다던가, 아니면 식신은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뭐 기부나 뭐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을 구하는 직업, 이러한 식신제사 사주가 이렇게 사주 구성이 좋으면요, 의사들이 많아요. 예, 해결사입니다. 해결사. 이 식신제사 사주는요, 한마디로 해결사 사주예요. 나의 이 뛰어난 재능으로 가서 딱 없애는 거죠, 문제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식신은 식상은 막 먹고 놀고 쓰는 것도 되잖아요. 막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을 많이 쓰면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운만 좋다면. 그래서 아까 뭐 이게 나 부하도 없고 아랫사람도 없고 뭐 자식도 없고 없는데 뭐 식신제살이 뭐 어떻게 되냐. 그냥 본인이 해결하는 거예요. 본인의 재능으로. 뭐 그 재능이 뭔지 모르지만, 예, 해결하는 거죠. 약간 피곤하겠죠. 본인이 다 해결하고 다니려니까 피곤하지만, 그래도 해결을 하는 게 100배 낫다. 이 편관이 오롯이 살아있는 것보다는 재활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식신제살 사주들은요, 정면 돌파형이 많습니다. 아까 위에 인수는 버티기형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버티고 버티다가 보면 좋은 일이 온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정면 돌파예요.
성격도 아싸래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관합살은요, 이거 식신하고 비슷한데 약간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상관이면 이게 임수가 아니라 뭐죠? 계수겠죠. 상관합살도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아, 참, 죄송해요. 상관합살은요, 음일간만 해당이 돼요. 아까 이 겁재합살이 양일간만 해당이 되는 것처럼, 상관합살은 음일간만 됩니다. 이걸 바꿔볼게요. 그래서, 자, 을목으로 하면은 상관이 병화죠. 그쵸? 그 다음에 평관은 신금입니다. 자, 이런 뭐 격이랑 상관없어요. 양인격만 아니면 예, 뭐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 을목을 이 신금이 자 엄청 쪼실리겠죠, 그렇죠? 괴롭히는 거죠. 예, 평관은 난제니까 힘든 문제인데 이 내 상관의 기술로 이 평관을 제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상관합살이라고 해요. 이 병신합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격국은 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합화, 천간의 합은 합화되지 않아요. 병신합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게 뭐 임수가 될지 계수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설사 안다고 해도 예, 의미가 없고요. 자, 이 경우에 병신합되면요. 자, 음일간은 양일간보다는 이제 우리가 크게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부드러워요. 예. 음일간은 양일간보다 더 생활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뭔가 싸움이 일어났으면요, 가서 막 끌어당기면서 말리는 사람들이 양간이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이면서 이렇게 왜 싸우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부드럽게 하는 사람들을 음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간과 음간의 이제 그런 성향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상관으로 그 평간을 해결하는 거는요. 식신하고는 많이 다르죠. 방법론적에서. 얘는 정면 돌파라면 얘는 우회적으로 예, 살살 꼬셔서 하는 거죠. 근데 인수로 꼬시는 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상관합살은 그거랑은 좀 다르죠. 우리가 상관이 뭐 이제 강한 사람들은 외교적인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로비를 잘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도 잘하고 그쵸? 그런 거죠. 의외로 치밀합니다. 예. 뭐 속은 허당일 수 있는데 양일간이랑은 반대죠. 그래서 상관합살은 이런 경우에 양일간일 경우에도 상관이 살을 해결을 해요. 그때는 합살이 아니라 상관대살, 뭐 제살 이런 거겠죠. 예, 제살이나 대살 뭐 이런 거겠죠.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게 만약 여자다, 이 명시 여자다 이러면요, 이제 일장일단 있는 거죠. 관을 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관을 해결했으니까 좋지만은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이 원국이랑 내세훈이랑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서 내가 능력은 굉장히 있고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하는데 뭐 남편은 좀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직장은 내 능력보다 별 볼 일 없는 직장이었는데 남편이 되게 잘 나간다던가, 뭐 이게 둘 다 갖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예. 자, 그거는 뭐 통변에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요, 이거는 약간 생각이 나서 여기 뭐 임수나 계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죠? 인수죠, 인수. 이렇게 있으면요. 자, 이 사주는 어떻게 보이세요? 이 상관합산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예. 이 사주는 파격사주예요. 이게 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왜냐하면 이 수극화 하잖아요. 예. 인수는 정인 편인은 일간을 넘어다닙니다. 마음대로. 예. 필요하면 넘어가요. 가서 뭐 합도하고 극도하고 다 합니다. 재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임계수 일간이 임계수가 병화를 극하기 때문에 수극하기 때문에 임극식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요 상관합살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다 전체를 봐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만약에 자꾸 들어가게 되네. 만약에 이 사주가요. 자, 이렇게 일단 얘 없다고 치고 하고 만약에 자, 이렇게 돼 있다. 뭐죠 이게? 정관격이네요. 그쵸? 정관격. 뭐가 투출했겠지만 뭐 안 했다고 치고 일단. 자, 정관격인데 편관이 투출했어요. 그럼 뭐죠? 관살혼잡이죠. 그쵸? 예, 관살혼잡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둘 중에 한 개를 극을 해줘야 좋은 사주라고 그랬죠? 자, 이 사주는 그래서 여기 뭐가 있겠지만 이렇게 특히 정관을 없앤 게 아니라 편관을 없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성격 사주입니다. 되게 좋은 사주예요. 자, 그런데 조금 들어가면 돼. 자,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뭐죠? 편인이죠, 그렇죠? 자, 이러면은요, 갑자기 파격 사주로 바뀌어요. 예. 좋은 성격 사주 중에서도 좋은 사주였다가 파격 사주 중에서도 안 좋은 애로 가요. 왜 그러냐? 수극화잖아요. 예. 개수가 병화를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신합을 못합니다. 이때는 상관합살이 안 돼요. 자, 상관합살이 안 된다. 병화를 극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관살 혼잡이라는 거죠. 관살 혼잡은 그렇게 냅두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없애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자꾸 들어가네. 그래서 이 사주는 파격 사주입니다. 여기 뭐가 있느냐에 다르겠지만, 자, 그런데 만약에 대세운에서 예를 들어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자, 무토가 온다. 그럼 무게합 되죠. 예. 합은 극보다 더 힘이 세요. 이제 우리가 뭐 격국의 용어는 아닌데 뭐 탐합, 망극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을 탐하기 때문에 극하는 걸 잊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보다 누구를 때리고 혼내는 것보다 가서 합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무게합이 되거든요. 자, 이러면요 이때 발복합니다. 이 사주는. 왜냐면 다시 또 편관도 해결했고 관살혼잡도 해결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부터 뭐죠? 정제네요. 그쵸? 이 사람은 재성운이 좋아요. 재성운 오면 발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요거는 하고요. 다시 합살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신제살과 상관합살은 둘 다 좋은 거다. 길한 거다. 살을 해결하는 거다. 그런데 방법론 쪽에서 인수, 겁재, 식신, 상관은 다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또 살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공식적으로 이거 3개예요. 예. 화산, 인수로 화산하는 거, 그 다음에 겁재합살, 식신제살, 상관합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뭐 너무너무 많이 쓰는 용어라서 예, 무조건 아셔야 되고요. 칠살을 해결하는 법과 칠살 격의 개운법은 좀 다릅니다. 의미가. 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왜 다르냐면요. 개운을 한다는 거는 내 원명 사주의 구성을 다 알아야 돼요. 이건 일간이고. 예.
그래서 이 사주가 어떤 거로 합격이 됐는지를 분석을 해야 이 합격의 형태에 따라서 개운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자 만약에요 뭐 만약에 제가 쉬운 거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편관이 있는데 나는 인수 이 1번 방법에 인수를 화살해서 되게 좋아요 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제가 이건 뭐 많이 얘기를 해서 다 아실 거예요. 나 인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인수 뭐죠? 일관도 강하고 인수 막 이렇게 있으면요. 예. 일관이 약하다고 하는 게 좋겠네요. 예를 들 거니까. 자 이러면요. 이 사람은 그 살인상생의 합격사주인데요. 일단 뭐 구조에 따라 또 다른데 뭐에 따라 자, 살인상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살인상생의 합격사주인데 이런 경우의 개운법은 인수를 쓰면 안 되겠죠. 인수를 또 이런 사람 또 공부 더 하면요 더 안 좋아지죠. 예. 이 인수를 극하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개운법 할 때. 그러니까 뭐 인수 극하는 건 뭐 제죠 제. 예. 제극인을 시켜서 이 사주를 청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요. 예. 그러니까 칠살격의 개운법이랑 그러니까 모든 격의 개운법이랑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살을 해결하는 방법, 명리 용어도 겸해서 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